안녕하세요. M&A와 채권 추심 전문가 한주원입니다. 제가 기업을 인수하거나 부실 채권을 회수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숫자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현금 흐름표입니다. 재무제표의 꽃이죠. 특히 그 중에서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 즉 OCF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고요? 이게 바로 기업의 진짜 체력이자 생존과 직결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진짜 체력이자 생존과 직결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업의 이익을 볼 때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만 보세요. 와, 이 회사 올해 순이익 100억이나 냈네.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 100억이 진짜 회사 금고에 들어온 현금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장부상으로는 이익인데 통장은 텅 비어 있는 상황. 이게 바로 흑자도산의 전조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 OCF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두 숫자의 차이를 보면 그 기업 이익의 질을 알 수 있거든요. 마치 우리가 과일 가게에서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은 과일을 걸러내는 것처럼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구별해내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자, 그럼 OCF가 대체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해 기업이 주력 사업, 즉 물건 팔고 서비스 제공해서 실제로 벌어들인 현금을 말합니다.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회계상의 이익이라서 아직 받지 못한 돈, 즉 외상 매출도 이익으로 잡혀요. 예를 들어 제가 1억 원짜리 기계를 팔았다고 해볼게요. 계약서에 도장 찍고 물건을 넘기면 손익계산서에는 매출 1억이 찍히고 이익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돈은 6개월 뒤에 줄게요 라고 했다면 제 통장에는 1원도 들어오지 않았죠. 장부엔 이익, 통장엔 0원. 이게 바로 당기순이익과 현금 흐름의 차이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차이를 만드는 주요 항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매출 채권입니다. 물건은 팔았는데 아직 돈을 못 받은 거죠. 매출 채권이 계속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회수되지 않는 돈이 많다는 뜻이고 OCF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재고자산입니다. 팔려고 만들어둔 물건이 창고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물건 만드느라 원재료 사고, 직원 월급 주느라 현금은 이미 썼는데 팔리지 않으니 돈이 들어오질 않죠. 재고자산이 급격히 늘어나는 기업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감가상각비입니다. 이건 좀 특이한데요. 실제로 현금이 나가는 비용이 아니에요. 공장을 짓거나 기계를 사는데 쓴 돈은 이미 몇 년 전에 지불했죠. 이걸 회계상으로만 매년 비용으로 나눠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땐 비용으로 빼지만 실제 현금 유출은 없기 때문에 OCF를 계산할 땐 오히려 다시 더해줍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큰 장치산업 같은 경우 OCF가 당기순이익보다 훨씬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이 두 숫자를 어떻게 비교해서 이익의 질을 판단할까요? 네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 당기순이익도 흑자고 OCF도 흑자인 경우입니다. 심지어 OCF가 당기순이익보다 더 크다면 최고죠. 이건 장부상 이익보다 실제 현금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익의 질이 매우 높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기업은 투자 대상으로 아주 매력적입니다. 두 번째, 당기순이익은 흑자인데 OCF는 마이너스인 경우.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 신호입니다. 장부상으로는 돈을 벌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앞에서 말한 흑자도산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구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매출 채권이 급증했거나 재고자산이 쌓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건을 외상으로 밀어내기 해서 억지로 매출을 만들었거나 안 팔리는 물건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이런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여도 현금 흐름이 막히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당기순이익은 적자인데 OCF는 흑자인 경우. 이건 반전의 기회를 품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회사가 일시적인 비용 증가나 회계적 손실 때문에 장부상 적자를 기록했지만 주력 사업에서는 꾸준히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 대규모 설비 투자로 감가상각비가 크게 늘었거나 구조조정 비용 같은 일회성 지출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겉으로 보이는 적자만 보고 지나치기 쉽지만 실제로는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은 숨은 보석일 수 있습니다.
제가 M&A 할 때 특히 눈여겨보는 유형이죠. 마지막 네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 당기순이익도 적자고 OCF도 마이너스인 경우입니다. 이건 답이 없습니다. 사업 자체에서도 돈을 못 벌고 현금도 계속 유출되는 총체적 난국인 상태입니다. 이런 기업은 상장 폐지나 부도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 아시죠? 거기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열고 재무제표 섹션에서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를 나란히 펴보세요. 그리고 최근 3년에서 5년간의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 추이를 비교해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시나리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단순히 순이익 숫자만 보고 이 회사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 이익이 진짜 현금으로 뒷받침되는 질 좋은 이익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OCF와 당기순이익의 관계, 이것만 제대로 분석할 줄 알아도 여러분의 투자 성공 확률은 극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재무제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업이 우리에게 보내는 솔직한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읽는 법, 앞으로도 제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